수동태는 기본 파트가 세 파트야. 수동태란 무엇인가? 수동태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만드는가? 하나. 두 번째는 능동태의 짝이 수동태잖아. 오른팔의 짝이 왼팔인 것처럼. 그러니까 능동태의 시제가 12시제니까 그 12시제에 해당하는 수동태가 어떠한 모형으로 변화를 가지는지 알아두는 게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문형에 따른 수동태야. 선생님, 문형이 뭔가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에 따른 수동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어떤 형태부터 가능하냐면 목적어가 있는 것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설명할 때는 삼형식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니네가 아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삼형식에서 주의할 것만 설명할 거야. 삼형식에서 주의할 거 하나는 대절이 목적어인 경우야. 대절이 목적어인 경우. 대절이 목적어인 경우라는 말은 사실은 목적어가 길다는 얘기지. 목적어가 너무 길어지면 항상 목적어를 짧게 써서 방편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믿어요. believed. believed 스펠링 맞냐? 이럴 땐 또 스펠링 엄청 그렇단 말이야. I believed our sky is blue. 나는 하늘이 파랗다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수동태로 만들 때는 수동태는 하늘이야? 아니, 내가 하늘이 파랗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런 뜻이잖아. 이때의 대신 뜻이 없는 접속사의 대신 거지. 이렇게 뜻이 없는 접속사 대시 등장을 하면 대시 주어에 등장하면 주어가 길다는 거고 목적어에게 등장하면 목적어가 길다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때 이게 대절이 한꺼번에 같이 오잖아. That our sky is blue. 다만 진짜 주어로 사용이 되는 대절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치? 여기서 있는 데서 생략할 수가 있어. 중간에 껴있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주어의 자리로 수동태로 써버리면 대신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됐어? 주어가 됐어. 목적어가 주어가 됐다는 건 그것 자체가 수동태야. 그러면 believed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be, 하나는 pp. pp는 항상 고정. 비동사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비동사가 아무것도 클루가 없는 경우에는 is, am, are, was, were 중에 선택하는 거야. 내가 믿는 게 과거면 내가 믿는 사실도 과거여야 되는 거니까 I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가 was가 올 수밖에 없죠. id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전체적으로 뜻을 나타내는 내용이잖아. 그치? 내용이니까 이것을 받을 때는 was로 받을 수밖에 없어. 왜요? 가주어로 쓸 때 it로 쓸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쓸 때 that our sky is blue was believed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가주어 it로 쓰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 It was believed. 그 다음에 that our sky is blue. 이것이 이 문장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지요. 왜요? 목적어가 기니까. 목적어가 길어서 주어의 자리로 오게 되면 가주어 it를 사용하게 되니까 수동태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목적어가 있는 사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 다음에 에게라고 하는 것과 을을이 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에게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라고 한다는 거지. 을을을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는 거지. 웃기지? 간접 목적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He cooked us a good dinner. 그가 우리에게 훌륭한 저녁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야. 하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good dinner 쓰고 동사가 be 플러스 pp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게 be 플러스 pp니까 비동사는 내버려 두고 pp cooked를 써준 상태에서 이게 과거니까 비동사도 역시 과거로 가야 되지. 그럼 이게 was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us를 쓰고 그 다음에 by him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us를 쓸 때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에다가 뭐를 쓰시냐면 전치사를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전치사. 여기에는 for를 쓴다는 것. 쿡은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거고 대부분은 전치사 뭐를 쓰는 거지? to를 쓰는 거지. 전치사 for를 쓰는 건 그때 아까 설명했지? MBCG 찾은. 그거로 같이 외우면 되니까 반드시 전치사 for를 써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교 시험에서 항상 for를 쓰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전치사 쓰는 거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1번 타입 A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어. 타입 B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거야. 그러면 타입 B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면 us가 간접 목적어가 되니까 us를 주어로 하면 이게 we가 되는 거잖아. we가 되면 똑같은 cookto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we 뒤에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 we were cooked a good dinner by him. 똑같아. 다만 타입 B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뭐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그는 식인종이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요리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됐는데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태 타입 B는 있을 수 없음. 그러면 항상 있을 수 없나요? 아니, 항상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식은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두 개야. 그래서 되는 표현을 다시 내가 예를 들어주면 이거는 안 되는 예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고 되는 예는 뭐 he has showed me his old friend. 그가 나에게 그의 옛 친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장에서 me를 주어로도 쓸 수 있고 his old friend를 주어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his old friend에다가 s를 붙여줄게. 그러면 me를 주어로 했을 때 얘는 타입 A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has는 내려받기가 되는 거지? 이건 내려받기야. 그런데 이때 has가 내려받기가 I 쪽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have로 들어오는 거고 showed가 be 플러스 pp로 바뀌니까 be 플러스 pp, showed. 그 다음에 여기가 have 뒤에 비동사를 써야 되니까 bene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원리에 따라 똑같아. 그 다음에 his old friends by him. 이거는 오케이. 내가 소개를 받았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타입 B는 이번엔 his old friends를 주어로 하면 his old friends를 주어로 하면 역시 has가 내려바뀐 거는 원래 문장에서 has가 내려바뀌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has가 아닌 have로 내려받기를 하고요. 똑같이 have been showed. 다만 me를 써야 되잖아. me를 쓸 때 show는 for가 아니라 to니까 에게를 나타내는 to라고 쓰고 by him.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형식에서 주의할 거는 사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목적어라는 이름 하나로 그래 목적어가 두 개야? 그럼 수동태도 두 개지.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수동태를 두 개로 분류하지만 모든 영어의 문장의 최종은 해석이야. 말이 안 되면 수동태건 뭐건 개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반드시 해석을 마무리로 해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는 오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오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어에 꼬리를 달아요. 꼬리 달기를 하는 게 오형식이야. 영어는 거의 말 끝나고 거기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면서 말의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네가 오형식을 할 때는 내가 형식 해줬니? 형식은 아직 안 했니? 그러면 형식은 어차피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니네가 아니까 형식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형식을 내가 정리하도록 하고 오형식을 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he will let me 그가 시킬 거예요. 뭐를 하도록? do the job. 그 일을 하도록 누가?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그가 시킬 거예요. 라는 표현을 수동태로 만들 거예요. 이때의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형식에서 let라는 사역동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me라고 하는 걸 주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me를 주어로 써버리면 이게 I가 되는데 그러면 will은 내려받기 하고 let라고 하는 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be 플러스 pp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게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서 이게 be let가 되지만 상식적으로 he will be let 그 다음에 to do the job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알지. 수동태를 고칠 때 오형식 수동태에서 오형식의 목적 보호로 사용되는 동사 원형은 수동태에서는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어준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do가 let의 목적 보호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 나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로 고칠 때 do는 to로 오는 게 맞아. 그런데 let는 이렇게 수동태를 쓰지 않아. 그럼 어떻게 써요, 선생님?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이걸 맞게 고치시려면 let를 사용하지 않아요. 뭘 쓰냐면 이렇게 써요. I will be allowed to로. to do the job.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let는 왜 수동태가 이렇게 안 돼요? 안 쓴다니까 걔네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 다음에 아드님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나를 주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더 잡을 주어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수동태가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두 번째 형태는 he will let 그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그 일을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 he will let the job.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때에 me가 do the job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할 때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는 me와 the job을 바꿔놓은 거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그가 시킬 거야, 그 일이.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되게? 되어지게. 그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시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be done by me 라고 하는 형태로 쓰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왜 to be 안 써요? 왜냐면 여기가 수동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용상 let는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해요. let를 쓸 거면 be allowed to로 쓸 것이고 let를 수동태로 쓰지 않고 살려두고 싶으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약간 바꾸는 거야. 그럼 해석에 따라 되잖아. 이거는 해석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 I will be allowed to. 나는 허락받게 될 것이다. to do the job.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받게 될 것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do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수동태에서. 그래서 to do로 써줘야 되는 것이고 밑에 거는 그는 그 일을 시킬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이 나에 의해 완성이 되게 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거지.
아시겠지요. 이것을 제외하고 오형식의 수동태는 목적보호로 사용이 되는 동사 원형을 지금 이것처럼 뭐뭐 하게 되도록 뭐뭐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적보호로 사용이 되는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으로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동사 원형은 수동태로 고쳤을 때 투부정사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것만 오형식에서는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기의 문형에 따른 기본적인 수동태는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